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온천교회의 완치자 20명이 치료를 위해 혈장을 기증했습니다. 어제 출발 새 아침에서 온천교회 목사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완치자들은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의 피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진들과 공무원분들에게 마음에 진 빚을 갚고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인터뷰가 나가고 댓글 중에는 코로나 걸려서 민폐 끼치고는 쇼하고 있는 거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혈장 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100명의 완치자 혈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완치자들이 기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용기와 환호를 보내주셔야 혈장 치료제 개발이 더욱 빨라질 겁니다. 2020년 6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1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1971년 출범 이후 49년 만입니다. 이 1만 시대를 이끈 건 마가 종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의 알파벳 앞글자를 딴 겁니다. 최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미국 주식, 이 나스닥 시장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에서 느끼는 이 미국 주식 열풍 들어보죠.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몇 차례 우리가 주식 때문에 본부장님 모셨는데 오늘 얼굴이 제일 밝으세요. 네. 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좋았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2달 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러니까요. 어려웠죠. 그때 굉장히 눈물이 가득해서 오셨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표정이 환하게 짓고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국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나스닥 말만 들었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미국 주식 시장인지 잘 모르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들 코스닥은 아시죠? 네. 그래서 코스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코스닥이 나스닥을 좀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수이고요. 세계 각국의 장외 주식시장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특별한 주식시장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쪽을 통해서 상장하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반도체 유명한 회사인 인텔, 그리고 애플. 자, 이런 회사들이 등록이 되면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94년 7월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자, 드디어 이제 10배인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대부분 IT 관련 쪽이 거의 40%가 넘고요. 그 이외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산업들의 비중이 네.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나스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 회사 설립 초기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선호하고요. 진입 장벽이 낮았군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상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지금 나스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스닥에는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한 그러니까 전 세계 벤처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T 관련 바이오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지금 IT, 바이오, 기술주 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처음으로 만 고지를 넘은 거예요. 네.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밝히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요. 2015년에는 나스닥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P를 추천을 했는데 2016년 1사분기부터 나스닥을 추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8,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수가 4,200~300포인트였으니까. 아, 네. 2016년도에요. 네. 그때 안 믿는 사람이 많았겠네요. 그렇겠죠. 아니, 뭐,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었다. 네. 뭐, 어쨌든, 업스 앤 다운은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20% 이상, 30% 폭락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드디어 4년에 걸쳐서의 긴 시간 끝에 드디어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죠. 이제 새로운 10,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는데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죠. 투자자들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고점이냐 아니면 시작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시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고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0포인트부터 추가로 얼마나 더 상승할지를 잘 예상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에 더 큰 상승장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폭락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해 나가면서 네.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라고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시가총액 빅3로 불리는 이 회사들의 공이 아무래도 이 만지수를 이끄는 데 크겠죠? 그렇죠. 자, 지금 뭐 우선 애플을 보면 시대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죠. 애플의 아이폰, 그렇죠. 플랫폼화 시켜서 정말 한번 애플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게 만들어서 엄청난 마진율을 가져가고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뭐 유명하신 분이고 세상을 바꿨죠. 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기계가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또 삼성도 정말 좋은 어떤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 사실 애플이라는 종목이 나오기 전에 뭐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걸 활용을 해서 정말로 큰 상승을 보였었고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다가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네. 다시 큰 폭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또 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아마존은 제가 이 주가가 정말 한 10분의 1 때부터 얘기했던 종목이라서 정말 그때 소장님 얘기, 본부장님 얘기 들은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겠네요. 네, 중간중간에 사실 실적이 좋아지기 어려웠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흑자 전환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7배나 올랐으니까. 와.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세 기업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지 못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돌려보는 여러 가지 모델을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 적어도 뭐 한 20% 많이는 100% 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 기업들이라서 아직까지 나스닥의 꼭지는 아니겠죠.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데 기준은 어떤 겁니까? 네. 자, 우선은 우리가 도대체 이 기업들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성장이 멈추냐 안 멈추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 신경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구조가 많이 변하겠죠. 사실 비행기 자주 안 탈 것 같고요. 또 이 공부를 할 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호텔에 또 쉽게 투숙하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그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과거에 1999년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질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했어요. 성장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이익과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인터넷이 도입된 게 뭐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신기술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필수품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의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규모가 훨씬 더 파이가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신경제 시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업종들이 있냐면 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 그리고 또 5G, AI 또 이런 걸 다 구성하려면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전자결제를 하고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이제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 바이오 산업이 정말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장 산업들이 정말 점점 더 이 전체 기업들의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나스닥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기업들도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때는 이 기업들도 막 출발선에 서서 달리고 있을 때였고 네. 지금은 사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 타이밍이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IT 관련 업종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의 시장뿐만 아니라 IT 관련 바이오 관련의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내의 IT 바이오 업체도 이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이오 산업이 워낙 또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좀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을 많이 한 인덱스가 뭐냐? 코스닥입니다. 네.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7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 어떤 지수보다도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또 IT와 제조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앞으로의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예. 혁신이라는 거는 미국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보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네. 여파. 그렇죠. 뭐 앞으로 얼마나 경쟁력 있게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업들을 쫓아가기만 하더라도 네. 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한국도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한국 부품주들도 같이 지금 뜨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계속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니까. 그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이폰이 어떤 시대를 바꿨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테슬라는 또, 이 자동차 산업에 이 아이폰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애플 시대를 같은.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고객분들은 아주 해피하죠. 예. 아니 왜 사라고 할 때는 그게 안 들리고 오르고 나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네. 제 블로그를 항상 좀 들어오셔서 네, 보시면 네. 여러분들은 생생경제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네. 뭐 아무튼 계속적으로 지금 이 타이밍 자체는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가솔린 쪽보다는 전기차 그리고 환경 보호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고 또 자동차를 그냥 이동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우리가 항상 그냥 전화 거는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화 시켰죠. 그래서 자동차를 또 플랫폼화 시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테슬라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애플처럼. 그렇게 되면 뭐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연관된 또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애플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많듯이 테슬라와 연관된 종목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처럼 지금이라도
우리 본부장님 말을 듣고자 네. 사려는 사람들 사도 되는 거예요. 너무 꼭지 아니에요. 테슬라 어떤 같은 걸요? 경우. 아까 테슬라 관련 그러니까 테슬라라 그러면 너무 우리가 특정 기업이니까 전기차 관련. 그렇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옛날로 돌아가서 애플이나 뭐 이 여러 아마존을 얘기하죠. 아마존이 한 5년 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가 7배 상승했어요. 와.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작년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좀 상상을 해보시면 앞으로 5년 뒤면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 네. 하는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생생경제 듣는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최근 들어 주식 얘기 진짜 많이 한다 이러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동안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미국 주식도 관심 갖는 사람 굉장히 많아졌죠. 체감하세요? 네, 그럼요. 제가 지금은 이제 유한타지만 그 전에 이제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부분이 하루에 뭐 약정 금액으로 계산하자면 뭐 한 10억,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그 기업의 하루 거래 금액이 자그마치 1,000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몇 배가 늘어난지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 회사를 옮기고 나서 유한타증권에서도 처음에 뭐 몇 억밖에 안 됐다가 지금 적어도 뭐 한 6, 70억 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이걸 해야 된다. 해외 주식을 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한국 주식만 투자를 했다면 지난 10년간 박스권이었잖아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주식들을 투자를 했었을 때의 이 어떤 이 가치 그리고 한국 주식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411님이 미국 주식 저도 하도 들어서 해볼까 했는데 수수료 너무 많이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기셨네요. 수수료요. 네. 네. 수수료를 걱정하다가 투자를 못하면 네, 그게 이제 아마 1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수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국내 주식 수수료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거의 뭐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다 보니까 비싸 보이는 거지만 네. 사실 해외 주식을 제대로 골라서 투자를 한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셨으면 그런 주식을 찾기가 한국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수익을 갖다 계산하셔야지 수수료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0018님은 미국 주식해서 제가 돈 버는 건 진짜 좋은데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독수리 오영재이신 것 같아요. 지구를 네. 걱정하는. 네. 근데 이런 생각 저도 사실 요즘 미국 주식 청취자분들께 투자 정보라고 드리면서도 좀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 하락장이 있고 나서 네. 상승할 때 한국 주식 적극적으로 사시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주식만 하지 마시고 한국 주식도 당연히 하셔야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을 너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동산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주식 투자는 뭔가 좀 나쁜 거다라는 이상한 투기다. 투기다라는 이런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GDP의 겨우 2.5%가 주식 투자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너무 작아요. 네. 예, 미국은 GDP에서 40%. 뭐 이런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문제들이 있었어서 배당 성향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좀 제대로 이 수익을 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난 10년 동안에 코스피 인덱스 자체가 2000에서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이런 나쁜 인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도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 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배당 성향도 늘어나고 있고 지배구조 문제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서 네. 그걸 생각한다면 한국 주식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로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에 이런 약세에서 강세로 넘어가는 랠리가 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연준이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시사한 상황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나스닥의 랠리는. 이렇게 네. 보십니까? 네. 자, 뭐 코로나19가 땅 터지면서 그렇죠? 주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35%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10% 올라오니까 다들 또 다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세기의 기회다. 예, 정말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 연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퍼부음이라는 규모가 정말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9년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 가져왔던 유동성 부여에 네. 지금은 2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생각하면 이제 겨우 2달 올랐다. 그래서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거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겨우 2달이다. 이 말이 네, 핵심이에요. 이제 겨우 2달이고 네. 이 정도 유동성이면 도대체 S&P 지수와 나스닥이 얼마를 갈지 저는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옛날에 뭐 M1이랑 M2라고 하는 이런 수치가 있어요. 유동성 수치 나누기 시가총액 이 숫자로 계산해 보면 자그마치 S&P가 지금보다 40% 많이 가면 100% 이렇게 올라야 되는 숫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하는 부분 중요한 점. 중요하죠. 중요한 질문. 그죠? 네. 이게 언제 팔아야 되냐? 결국은 미 연준이 나 이제 그만할래. 아하. 그죠? 근데 어저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 2022년까지는 계속 유동성을 풍부하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2022년까지는 2021년 말까지는 시장이 좋은 환경이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293님이 미국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 한국에서 내수 살리면 되죠?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요. 6176님은 미국 나스닥의 펀드는 어때요? 저는 피델리코 펀드, 피델리코 펀드 가입 네. 3년 차입니다 하셨는데 짧게 말씀 주세요. 네. 뭐 펀드 좋고요. 네. 또 저희도 지금 랩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투자하는 여러 상품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만큼 또 매력도가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동원 유한타증권 본부장과 함께 나스닥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